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화 기초 재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떤 용도에 쓰여지는 것들인지 그런 걸 이제 한번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원래 이제 이 시간들 자체가 이제 기초분들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초에 대해서 어떤 의문점이 있다거나 좀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면 또 질문에 따라서 이제 대답도 하고 또 관리법 할 때 저 알려주세요.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오케이. 또 이 부수에 대한 부분, 또 물감에 대한 부분, 또 팔레트에 대한 부분, 또 뭐 이렇게 석유통이라든가 석유, 아니면 뭐 재료들, 뭐 텔레핀, 린시든, 뽀삐우, 페트롤, 아니면 또 페인팅 오일 이런 등등, 뭐 아니면 또 유통 이런 스타일들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집어보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이 시간에 이제 유화물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달러론이라 그래갖고 AMB 달러론이 이게 뭐냐면 아마 이제 이게 이제 영국 제품인데 이게 아마 그 세계에서 무슨 어떤 그 한 20세기 초에는 이제 이게 역사가 있어갖고 세계 뭐 3대 어떤 물감이다 이런 정도로 이제 잘 알려진 물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요 물감이 이제 요 물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래갖고 요게 이제 12색 세트가 있고 물론 좀 많이 짜놨기 때문에 이제 많이 썼어요. 제가 여기다 12색 세트가 있고 또 24색 세트가 있고 또 36세트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색들을 한번 물론 또 다른 우리나라 유화물감도 있고 또 다른데 뭐 어떤 프랑스 것도 있고 어리 것도 있고 다 있지만 일단 저희는 이제 저희가 기본으로 이제 이렇게 AMB 달러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타 제품보다 질은 같은데 가격은 아주 저렴하게 이제 이렇게 그 달러론이 사와 그 공장과 직접 직거래를 통해서 이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발색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같은 좋은 제품인데 가격은 좀 더 싸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전문가용, 뭐 준전문가용 뭐 이러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난다는 거 그것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색깔들이 어마어마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더 선택해서 쓸 수가 있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42색 정도 되는 따뜻한 계열의 한 반, 또 이렇게 시원한 계열, 그러니까 이제 녹 계열과 청 계열 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물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쓰고 싶은 컬러들이 이제 요 색깔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지금 쓰고 있지만 그 또 12색짜리에서는 좀 없는 색깔들이 또 있고 또 어떤 피부 색깔을 좀 더 자세하게 만들고 싶은 근데 뭐 요런 컬러가 아주 피부 색깔이 아주 유용한 요런 색깔이라든가 뭐 약간 요런 색깔도 좋고 뭐 요런 붉은기 아니면 또 뭐 그 오페라기도 있고 그런 거 아니면 녹기 쪽에 이제 좀 더 관심이 많으시면 녹색 쪽으로도 또 청색 쪽으로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선택하여서 쓸 수가 있는 그런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컬러가 다른 데에서는 없는 컬러가 이제 여기에는 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컬러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이제 막강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물감인 거죠. 그래서 걔를 이제 물론 이제 다는 짜진 않았지만 그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이 팔레트 이게 이제 보통 요 팔레트 같은 경우가 접이식 팔레트라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접었다가 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팔레트인 거죠.
그래가 이게 요런 스타일로 돼갖고 그래서 물감을 쫙 짜서 이제 물론 너무 많이 짜갖고 지금 약간 이제 그 접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제 붙었지만 이따 그릴 때 이제 다시 복구시키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컬러들에 대한 어떤 이 발색이라든가 그 섞였을 때 어떤 선명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나름 자기만의 색깔들의 역할과 또 섞였을 때 어떤 관계들 그런 것들이 이제 괜찮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접이식 팔레트는 이제 이렇게 장점이 이제 이렇게 접어갖고 이제 뭐 이렇게 비누에서 넣어서 이동이 괜찮은 야외에 나가서 쓸 수도 있는 괜찮은 팔레트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접이식이 아니고 뭐 이렇게 이제 타원형 스타일의 요것처럼 이렇게 이제 타원형 요 스타일 같은 경우는 들고 다니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물감이 이렇게 쫙 짜져 있다면 이게 들고 다니기는 다 묻게 돼 있으니까 그냥 깔끔한 상태로 가서 또 짜놓고 또 이렇게 이동할 때는 또 짜놓은 물감을 싹 깔끔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실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팔레트인 거죠. 요 스타일. 요렇게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가 있게끔 돼 있는 그런 타원형 스타일의 팔레트가 있다는 거.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이제 물감과 요 팔레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팔레트가 이제 물론 플라스틱용 아크릴용 팔레트도 있지만 자세는 이제 나무의 느낌과 유화의 느낌이 이제 가장 잘 어울린다는 거. 그거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흰색 아크릴 팔레트에다가 유화를 그리게 되면은 좀 왠지 좀 물론 그려지는 건 다 비슷하게 그려지겠지만 좀 느낌으로는 좀 이렇게 나무의 느낌이 더 자연스럽고 좋다. 그런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붓에 대한 부분. 붓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붓이 있지만 백붓도 있고 또 뭐 수채화 붓, 뭐 아크릴용 붓도 있고 뭐 이제 유화용 붓도 있고 요런 게 이제 이렇게 백붓으로서 AMB 뭐 270 붓으로서 이제 백칠도 하고 뭐 이렇게 큰 또 백붓이 있어갖고 큰 면을 그릴 때 쓰는 그런 거와 가볍게 이제 그 백칠을 할 때 쓰는 그런 붓이 요렇게 백칠용 AMB 270짜리가 요런 스타일이 아마 이제 요거보다 좀 작은 거 있고 좀 큰 거 몇 개가 다 있어요. 이렇게 한 5세트 정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요 사선붓이라 그래갖고 디자인에서 자주 쓰는 붓인 거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서양화에서도 충분히 쓸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제 요 사선붓의 장점은 뭐냐면 요 한 붓으로 넓은 면과 중간 벽과 요 끄트머리로 이제 작은 면까지도 이게 그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게 요 AMB 70A 스페셜 요 붓이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붓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건 무슨 붓이라 그러지? 납작붓. 넓적붓 AMB 1700F 요런 건 이제 저는 이제 요거 한 8호짜리를 가지고 제가 수채화를 그릴 때 이제 백붓으로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 디자인 쪽에서도 많이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건물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 한 방에 딱딱 그릴 때 이제 그 어떤 그 수평면, 수직면이 정확하게 나와서 좋은 장점이 있는 그런 붓이 있고 요런 또 유화나 아크릴 쪽으로 넘어가면 요런 펜붓 뭐 옛날에 이렇게 요 펜붓이 처음 나왔었던 게 아마 밤로스의 어떤 풍경화라든가 그럴 때 이제 침묘수 나무를 한 방에 그릴 때 가장 유용했던 펜붓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세필붓이라 그래갖고 아주 가늘은 선들을 그리기 위한 붓인데 이것도 이제 AMB 102R 그래갖고 좀 얇게 물감을 얇게 발라갖고 이게 라인 드로잉을 하듯이 그릴 때 디테일한 걸 그릴 때 필요한 요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화라든가 아크릴을 그릴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붓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붓들이 많이 있어요. 또 다양한 회사들 것도 많지만 이제 요 붓이 지금 현재 유화로도 쓰고 아크릴도 쓰는 멀티
AMB 717FB 스페셜. 요게 이제 제가 이 붓이 이제 좋은 이유는 분모가 좀 길어갖고 분모가 짧은 애들은 이제 물감을 많이 먹어갖고 짧아서 이렇게 둔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요 붓은 분모가 아주 그 적당하게 너무 길어도 또 이제 그 팔랑거리는 힘이 좀 탄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누워진 상태로 그려지기 때문에 너무 길어도 안 돼요. 적절한 길이와 적절한 탄력을 갖고 있는 붓이어야만이 원하는 그 느낌을 그릴 수가 있는데 요 붓이 그런 거에 맞게끔 잘 돼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처음에 이제 요걸 좀 이게 온 지 얼마 안 돼 갖고 지금 얘랑 지금 이제 친해지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현재 많이 친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붓을 이제 아크릴로 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이렇게 문제라기보다도 뭐 그냥 이렇게 그리고 또 물로 빨고 이래놓으면 되지만 유화일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유화로 넘어왔을 때는 붓을 오래 쓰시려면은 요거를 이제 이렇게 요 석유통 요걸로만 쓰고 닦아버리고 말면은 안에 그 석유 이렇게 이제 안에 물감이 잔찌끄러기들이 이제 안에 좀 들어가 있어 갖고 시간이 한 달, 두 달쯤 지나면 요 중간 요 끝자리 요 부분이 딱딱해져요. 그 안에 있는 잔재된 물감들이 굳어져 갖고 딱딱해지는데 그거를 그냥 이 석유 요거만으로는 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요렇게 이제 그 비누 빨래 비누와 물을 갖고 이제 흐르는 물에 이제 이렇게 빨래 비누에 이제 열심히 이제 닦고 이래서 이렇게 색깔이 뭔가 이렇게 투명한 이 붓의 어떤 아무 이렇게 투명한 느낌이 날 때까지 빨아야지 이제 되는. 이건 이따가 이제 한번 물감으로 한번 여러 가지 한번 이렇게 명도 단계도 해보고 색깔 섞어보고 할 때 그런 다음에 한번 나중에 시범으로 한번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또 다시 요 물감에 대해서 요 붓에 대해서 AMB 717 FB 스페셜 요 붓이 이제 어떻게 괜찮은지 유화에도 어떻게 필요한지 또 아크릴로는 기본인 거고 또 유화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질 수 있는지 한번 좀 이따가 시연을 해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또 이렇게 나이프 이렇게 좀 뭔가 요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이걸 그리는 것보다도 이제 팔레트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넓적한 면이 기니까 팔레트를 청소할 때 쓰는 거가 이제 요 나이프. 그리고 요런 거는 이제 좀 얇지만 요건 물감을 퍼내거나 이 물감으로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린다. 좀 이렇게 좀 터치를 낸다. 뭐 이렇게. 요게 이제 좀 사이즈가 좀 작은 사이즈도 있고 또 좀 더 작은 거. 좀 더 작은 거 같은 경우는 세세한 또 표현까지도 가능한 어떤 작가들은 이제 자기가 편한 대로 이렇게 요거를 오리고 갈고 뭐 막 이래 갖고 자기가 편한 스타일로 이렇게 붓처럼 나이프를 쓸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작가들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이 나이프의 활용도 또한 높은 거고 또 이렇게 또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나이프만으로도 가능하고 또 붓과 뭐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느낌의 질감을 나타내고 막 요러는 그런 작가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이렇게 스타일을 나타나기 위한 어떤 다양한 기법들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어떤 뭐 타카로 뭐 이렇게 톤 조정하고 누구는 또 건빵으로 뭐 이렇게 터치램프를 해갖고 해서 그걸 인물을 이렇게 톤 건빵의 색깔 톤으로 이제 이렇게 붙여갖고 또 뭘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어떤 재료의 싸움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제 일단 저희는 일단 기본기를 충실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서 이렇게 나이프라든가 이런 붓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쓰는 처음 단계 그리고 자기가 이제 좀 더 이제 높이 올라가다 보면 좀 더 좋은 단계로 이제 또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텔레핀이라든가 린시든이라는 것들이 이제 있지만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쓸 때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린시딘도 있고 뭐 요건 또 페인팅 오일이라는 것도 있고 또 텔레핀이 지금 이제 가고 있지 않지만 아마 요 페인팅 오일에는 이제 보통 린시딘 오일, 텔레핀 7, 린시딘 3 요래 갖고 이제 들어가 있는 페인팅 오일 아니면 또 페인팅 미디움이라 그러기도 하고 요런 걸 써서 이제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에는 이제 또 믹스 미디움이라 그래갖고 또 요것도 페인팅 오일 종류로 쓰여져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뽀삐우 오일이라 그래갖고 겨자씨유라 그러나 그런 걸로 돼갖고 요거는 이제 린시든 오일은 이제 좀 흰색을 막 쓰고 섞고 뭐 이럴 때 나중에는 약간의 황변 현상이 살짝 일어난다고 하는데 요 뽀삐 오일을 쓰면은 이제 그런 황변 현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없는 대신 약간 더디게 이제 마르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뭐 광택이라든가 그 어떤 발색은 더 좋아지는 그 효과가 이제 린시든도 그렇고 요 뽀삐 오일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뽀삐 오일이랑 같이 쓰는 거는 이제 페트롤이라 그래갖고 석유를 정제시킨 거와 이제 같이 섞어 쓰는 그래갖고 이렇게 믹스 미디움이 꼭 린시든과 텔레핀만 섞인 게 아니고 페트롤이랑 뽀삐 오일이 같이 섞인 그런 어떤 페인팅 오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가 약간 세워서 보여주세요. 응? 세워서 보여주세요. 세워서. 근데 그게 약간 가격이 좀 요 페트롤 쪽이 뽀삐 오일도 그렇고 약간 가격이 좀 비싸요. 보통 텔레핀유와 린시딘 오일보다는 약간 고급지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로 돼 있잖아요. 요 하나로 돼 있는 거는 이렇게 여기 통 폈지만 이렇게 이제 요거를 페인팅 오일을 쓸 때 이렇게 요 그냥 보통 기초 하시는 분이거나 좀 이렇게 뭐 초벌할 때도 그렇고 요 정도면은 요 하나 정도로는 충분히 다 그릴 수가 있대요. 물론 어떤 작가마다 뭐 약간 뭐 방식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렇게 페인팅 오일 아니면 또 믹스 미디움이라 그래갖고 이제 같이 섞여진 거를 왜냐하면 이제 유화가 평균적으로는 약간 된 편이에요. 포스터 컬러 같은 경우는 좀 묽은 느낌이고 원래 기본적으로 약간 약간 된 느낌, 약간 그 느낌이어야지 사실은 정상인 거고 너무 묽어버리면 이제 팔레트에 놨을 때 막 흐르고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약간 된 느낌, 그 느낌이 정상이고 그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얇게 아주 이렇게 나름 곱게 그리고 싶은 사람들은 약간 요런 텔레핀 오일이라든가 아니 좀 페인팅 오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초벌 보통은 이제 이게 요거처럼 요 2개짜리가 있는 게 이제 린시든을 좀 넣고 그리고 텔레핀을 넣어서 이렇게 초창기에는 텔레핀 위주로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좀 텔레핀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송진에서 나오는 어떤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정제화 시키는 건데 빨리 마르게 해요. 냄새가 이제 약간 송진 냄새도 나고 근데 이제 페트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석유 정제한 거니까 좀 냄새가 이제 약간 석유 쪽에 약간 나겠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린시든이나 아니면 뽀삐 오일 같은 거를 같이 넣고 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중반으로 가면은 이제 텔레핀과 린시든을 같이 섞어서 이제 쓰고 후반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린시든이나 뭐 이 뽀삐 오일 그 겨자씨 쪽으로 만든 그 오일인데 그걸 섞어서 하면은 이제 광택이라든가 이제 그 어떤 느낌이 좋아지는 발색이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금 이제 있다 이런 어떤 린시든 오일과 텔레핀과의 그 요거의 관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작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텔레핀과 린시든을 이제 구분해서 쓴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또 유화 물감이 좀 너무 더디다 이랬을 때 이제 뭐 시카티브라 그래갖고 이제 조금 걔를 섞으면은 너무 많이 섞으면 이제 금이 갈라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한 10%에서 15% 정도 이제 시카티브가 15% 정도 10% 물감이 이제 한 80%에서 90%이 정도 섞었으면은 조금 한 보통 이제 물감이 하루 이틀 정도 걸려서 마르지만 요 정도 시카티브를 좀 섞었으면은 한 4-5시간 정도면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꾸덕꾸덕해진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감이라든가 이렇게 막 쓰다가 보면은 이제 어디 깜빡하고 이렇게 자기가 물감 빠는 걸 잊어먹었다든가 팔레트가 이만큼 물감 그려져 있는 게 이제 더덕더덕 돼 있는데 그걸 원래 깔끔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든가 이랬을 때 이제 그 리무버라 그래갖고 그 리무버를 이제 한번 싹 도포를 시켜놓고 적절하게 이제 이게 약간 시발성이 좀 있어갖고 한번 싹 발라놓아 주면은 그 유화 물감이라든가 아니면 붓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어느 정도 좀 용기에다가 요걸 좀 따라갖고 붓을 갖다 담가 놓게 되면 붓이 이제 로글로글해져 갖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빨면은 그게 이제 안에 있는 물감까지 다 이렇게 누글누글해지니까 요런 걸로 이제 요 리무버라는 걸로 한번 이제 이렇게 만약에 그냥 이제 어떤 경우 유화에서 이렇게 간혹 보면은 또 유화를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에 웬만큼 발렸을 때 요걸 하면 좋은데 나중에는 귀찮으니까 그 위에다가 또 바르고 또 유화 또 그리고 이래버리면 두께가 두꺼워져 버리면 아무래도 이 리무버를 써도 별 역할이 약해요. 그럴 때는 그냥 그라인더 같은 걸로 확 갈아버려야 되는데 갈아버리고 뭐 좀 이렇게 니스도 바르고 좀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 버려요.